현상계가 어떻게 해서 존재,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약속한 대로 이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하나의 그 종말을 맞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이러한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자신 속에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의 그 있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있게 했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나고 또 인류가 사라지는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인류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존재할 수도 없지만은 이러한 하나의 세상에 이러한 나고 죽고 또 그 속에 있게 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 자체는 생명, 현상계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현상도 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는 곳에서 온갖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밖에 계속 눈수를 안 치도록 해야 돼요. 지구 자체도 구조역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구조역학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구조역학에 했는데 있는 것들이 있게 하는 일과 있는 것이 바란스를 맞추지 못하면 서로 무너져버려요. 있는 것이 무너진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없어져버려요. 있는 것이 없어지면 있던 일도 없어져버려요. 있는 것에 의해서 있는 일이 나기 때문에 있던 일이 없어져버리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안 나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있던 것이 없으면 있던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인류는 하나의 인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법, 있는 것과 있던 일이 하나의 현상계의 근원이 되는데 그 현상계의 근원에 하나의 근원이 바란스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바란스를 상실하게 되면, 바란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현상계 자체는 엄청난, 여러분 바란스가 안 맞으면 이 자동차 같은 어떤 기계 같은 것도 바란스가 안 맞으면 막 떨리지, 파장이 일어나지. 이 어떤 기계에서 이거 우리가 이 돌리다 보면 어떤 바란스가 안 맞을 때 막 거기서 진동이 일어나지. 이러한 바로 지구 자체의 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존재하는 그 역학에 의해서 이 바란스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그렇지. 그 바란스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진과 지각 현상이 되겠죠. 이 바란스를 잃게 되면은 중력 자체가 바란스라는 건 중력 자체가 중력이 필요한, 중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하나의 바란스가 깨짐으로 해서 그 지각 변동이나 하산 활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 파장은 너무나 엄청나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대륙이 갈라졌다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이 갈라진 것이, 이 수면을, 갈라진 것이, 거기에서 갈라지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 파장은, 수면에 가득한 바다, 그 이제 해일 현상을 일어나셔요. 이 해일 현상이라는 것은 1m, 2m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상에 의해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몇천 미터의 파도, 그러니까 몇천 미터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 엘리베이터나 백두산 같은 파도가 한 번 와서 한 번 부산 같은 쓸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이 콘크리트나 모든 것이 그 압력에 의해서 상상 가능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살려버려. 콘크리트 쪽으로도 어디 장기별이겠지. 부산에서 장기별이겠지. 쇠등으로 장기버리는데 이것이 사실 이제 400년이나 500년이나 되면 쇠 같은 것도 전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파장은 결국은 그 파장권에 드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때 그 파장 속에서 생명활동이 사실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어떤 파장이 있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이번 파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은 어느 정도 계속되느냐 하면은 결국 한 3년, 2년이나 3년이 계속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죠. 각곳에서 일어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가져와요. 인구 감소와 그 무명 파괴를 가져오죠. 이런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현재의 인류 문명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그리고 감소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급격한 인구 감소가 생기고 이로 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문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종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류의 종말은 어떤 신이나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뜻의 바란스, 현상계에 존재하는 뜻의 바란스가 우리 현상 속에 존재하는 뜻의 바란스가 깨짐으로써 오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말을 하고 그러면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작은 바로 그 종말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중요하는 것은 이 중력이 약화돼서 바람서 어떤 이 현상계를 현상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상실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 닿지 않을 것인가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지층이 어디가 약하며 어떤 곳에 강한 힘이 존재하는가 그걸 갖다 측정하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잘 몰라요. 모르나 있는 일과 있는 뜻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력이 약화되고 상실된 부분을 보충해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산 활동과 해일 현상에서 생기게 되는 마찰에 의해서 새로운 기운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죽은 기운들은 다시 정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그 활동 속에서 이 기운, 지금까지 생성되어 있던 기운 안에서 힘을 상실해 이 죽은 기운들이 다시 정화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한 걸로 하나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물들을 갖다가 몇천 톤을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가서 계속 부으면은 그것이 흘러오는 동안은 찌꺼기는 없어지고 그 흘러오는 요동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찌꺼기는 없어지고 나중에 몇백 밑에서 보면 맑은 물이 와요. 그건 먹어도 괜찮아요. 당장 이거 뭐 퍼먹으면 직사할 것 같은 독성이 강한 걸 수만 톤, 수십만 톤, 수백만 톤, 수억 톤을 갖다가 올라가서 어디 높은 곳에서 흐르는 계곡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흘러보이면 그것이 내려오다가 정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화가 돼서 나중에 가서는 저 밑에서는 그 물을 먹어도 큰 해독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나쁜 물을 갖다가 흐르는 물 속에 부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막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저 밑에 가서 보면 그게 안 나타나거든. 오늘 동안에 찌꺼기는 가라앉고 그 물 속에 물은 다시 그 하나의 부딪힘 속에서 정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힘을,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찾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현상계는 현상계가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마찰 속에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현상은 다시 이 현상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력권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상계에 있었던 이 파장은 막 멈추고 그때부터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체들. 뭐 어떤 고기도 사죠. 그런 해일이 생기면 거기 뭐 해일 속에 어떤 고기 같은 것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 발생, 고기가 생기고 뭐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 활동에 의해서 기운이 자꾸 부딪히면 거기에서 나타난 이 기운은 하나의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는 계속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의 아주 막아진다는 게, 그 막아지면 그 기운 자체는 하나의 생명의 그 실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과 접촉만 하면 생명으로 보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까지 나오나요? 근 30년이 걸리는데 인간의 세상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 전체가 이 해일과 기각이나 피해를 입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인가 그게 안 닿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결국 이 우리의 허공에 있는 모든 영체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체. 왜냐하면 이 특히 사람보다도 이 죽은 귀신들은 이 기운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운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이 중력, 기압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비가 오는 날이나, 그, 구름이 많이 낀 날 같을 때, 이제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하면, 그럴 때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럼 기압이 높다 아니야. 그럴 때, 이 습도가 높고 기압이 높을 때, 사람들은 그 근방의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기는, 정체모를 울음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울음소리들이에요. 그때, 아이고, 막 아프다 이러고 막 사람 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 영혼의 울음소리예요. 왜냐? 그 기압골이 높아지자 그 무덤에 있던 영혼들이 고통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체들은 더 사람보다도 많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그때 있었던 모든 악령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수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중력대의 그 요동에 의해서 있게 되는 만들어진 순수한 기운
다시 새 생명을 생명과 결합함으로 해서 새 생명의 근원을 낸다는 거예요. 생명체와 결합을 하면은 그 기운은 하나의 생명체의 근원이 되거든. 근본이 되거든. 그래서 생명체와 결합이 되면 생명체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닮은 생명체를 계속 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 활동은 인간을 맨날내는 거고, 뭐 제 닭을 보면 계속 알만 놓고 닭을 매달려야 했거든. 있는 것들은 자기와 같은 것을 계속 매달려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가고 잠잠한 시대가 와서 다시 무명이 사라지고 원시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걸 갖다가 새로운 인류를 봅니다. 그리고 탄생이라, 인류의 탄생이라 보지. 그 무명이 다 사라졌을 때부터. 그럼 무명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계의 불가사의를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피라미드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 이미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었다는 거, 장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백 톤의 돌을 새끼줄로 가지고 끄어져 있는 건 불가능해요. 수백 톤의 돌을 목두나 새끼줄로 끄어지고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토목 기술이나 그런 것을 운반하는 장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명에서 그런 것을 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문명에서 전수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부터 6,000년 전에도 인류에는 매우 그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류에는 50년 안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종말이라는 인류의 종말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20년 남짓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은, 현상계의 비밀은 있는 것에 의해서 있는 일을 있게 하고, 있는 일을 있게 해서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그렇게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멘탈해내고 있는 것이 있는 일을 멘탈해내고 이걸 활동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활동을 통하여 있는 것과 있는 일을 멘탈해내고 있습니다.